저는 무슨 변액보험을 2009년에 20만 원 넣었는데 사업비 공제하고 마이너스 1%입니다. 펀드 비율은 뭐 중국 80%, 국내 20%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제 이런 글도 있었고, 지금 10년 넘게 납입 중입니다. 수익률은 완전 마이너스. 변액 유니버설 적립보험인데요. 계속 납입해야 될까요?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, 변액연금 10만 원씩 10년 납입 후 종료가 된 상황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. 적립금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추가 납입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제 투자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디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제 이렇게 내용을 올렸는데, 투자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걸 유지해야 되나 깨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가입할 때는 이거 좋은 상품이다, 수익 잘 날 거다, 또 뭐 비과세다, 이제 막 이런 좋은 얘기들 다 갖다 묻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, 막상 이제 가입한 지 몇 년 됐는데 보통 방송에서 보험 안 좋다고 막 까잖아. 안 좋다고 까고 설계사는 연락도 안 되고 뭐 펀드는 계속 뭐 잘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걸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소가리를 하는 거야. 근데 특히나 요새는 워낙 뭐 투자에 대한 뭐 유튜브나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변액보험이 사실 인기가 없는 거지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근데 이제 나한테 댓글 달리는 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게 어려워. 왜냐면은 뭐 내가 그분들 상품을 막 열어놓고 막 디테일하게 본 것도 아니고 그분들 사항이 어떤 건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곧 연금으로 써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년, 30년 더 굴려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, 상황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품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 거야. 그거를 깨라 말아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. 그렇지. 딱 그 상품만 가지고는 이걸 깨라 말아라 하기엔 되게 어려운 거야. 이거를 깨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노후가 좀 불안정한데 이걸 또 뭔가 다시 처음부터 또 리셋하는 느낌.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, 다만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상품에 대한 컨디션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. 그 내가 좀 아는 상태에서 물어봐야 이 상품을 깨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,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상품마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상품들도 있는데 막 깨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안 좋은데 지금까지 낸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이제 내 기준에서는 이 상품이 과연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상품인지,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,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, 첫 번째는 사업비.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냐면 보험사에서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뛰는 수수료거든.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%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보험료 내면은 10만 원 뛰는 거야. 그럼 90만 원 들어가잖아. 그치? 그럼 90만 원 들어가는 거면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100만 원씩 뭐 증권사에 펀드를 넣거나 막 이래 버리잖아. 그러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수수료 조금 뛴 다음에 그걸로 굴러간단 말이야. 오케이? 아, 사업비는 그럼 90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야? 그렇지. 보험사에다가 사업비를 뛴다라고 10%를 뛴다라고 하면 내 돈은 100만 원을 넣는데 그 돈이 90만 원만 굴러가니까 사실 10% 이상 수익이 나야 본전치기 하는 거야. 그럼 펀드로 하지 왜 보험사에서 해? 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, 대부분 이 사업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보험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보험 그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거지. 어쨌거나 보험사에서는 사업비가 높은 건 사실이야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, 사업비 어디서 볼 거야? 몰라. 사업비는 대부분 그 가입할 때 가입 제한서 있잖아. 그거 음, 거기다 나와 있어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보관 안 하지. 뭐 어떻게, 파일로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어, 그거를. 꼼꼼한 사람들은 그래도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대부분은 그냥 또 시간 많이 지나면 어디 처박혀 있고 막 그러니까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가입 제한서에 사업비 얼마 이렇게 써 있어? 다 써 있지. 당연하지. 아, 원래 써 있는 거 그걸 보고 가입을 하는 거야. 그렇구나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사 말 듣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업비 얼마인지 잘 안 보고 가는데, 중요한 건 지금 내가 5년, 10년 지난 거 사업비 확인이 돼, 안 돼? 쉽지 않지. 그거 콜센터에 물어보면 돼. 그러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지.
보통 사업비는 10% 이상이야? 아니, 그건 상품마다 다 달라.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들었던 상품의 사업비가 지금 거보다 훨씬 높아. 아, 왜냐면은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사업비를 낮춰라라고 하는 푸시를 한 거지.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냈는데 사업비 20%를 띄어. 한 4만 원 띄어. 그러면 이거 단기간 내에 원금 올라오기도 쉽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나니까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비 줄여라 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변액, 연금보험 이런 거는 한 8%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나와. 그러면은 옛날에 20%를 띈 거랑 지금 8%뛴 거랑은 사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업비가 물론 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기에 사업비를 안 뛸 수는 없는데 옛날에 사업비가 너무 높은 거는 사실 앞으로도 그걸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웬만큼 투자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지. 그런 상품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.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지.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.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사업비는 많이 알아.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럼 사업비를 알아본다라고 하면 상품 설명서나 가입 제한서에 보통은 나와 있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라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사업비가 높아. 사업비가 높은 거 인정을 해. 그 이제 사업비가 높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. 옛날에 가입한 거니까.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. 그리고 많이 불입을 했는데 이걸 뭐 지금 해지하는 건 되게 속상한 일이잖아.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추가 납입. 추가 납입 들어본 적 있어? 추가해 들어오겠지 있어? 추가 납입이 뭐냐면 추가로 내는 거야, 보험료. 근데 이제 왜 추가 납입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추가 납입 얘기를 안 했어, 설계사들이. 근데 요새는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만 하면 추가 납입이라는 얘기가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 납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. 추가 납입은 왜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매월 20만 원짜리 보험, 30만 원짜리 보험을 들지. 그럼 거기에 사업비 아까 뛴다 그랬잖아. 20만 원짜리 보험료에 사업비 10% 뛰면 얼마 뛰는 거, 수수료? 2만 원. 그렇지. 근데 추가 납입에는 사업비가 되게 조금 뛰거나 없어. 이해돼? 추가 납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줘 볼게.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2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려고 그래. 근데 사업비가 10%야? 그럼 내가 20만 원 넣으면 사업비 몇 프로 떨어져? 2만 원. 2만 원 떨어지지. 그러면은 20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수수료 내는 거고 18만 원에 들어가는 거야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보험료 내고 10만 원에 대한 추가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. 그러면 똑같이 사업비가 10%를 했으니까 기본 보험료에 사업비 만 원 떨어지지. 두 번째 10만 원에 대한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. 근데 요새는 많이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20만 원에 2만 원 떼도 되는 게 이제는 만 원만 떼도 되는 거지. 사업비 반으로 줄었지. 그러면 그렇게 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해서 막 더 해도 돼? 그대로? 그렇긴 한데 추가 납입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만 가능해. 자,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. 30만 원에 10%를 띄어. 그럼 얼마야? 3만 원. 3만 원 띄지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고 20만 원에 추가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. 2배까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. 그럼 10만 원에 사업비 얼마야? 만 만 원이지. 원이지. 20만 원은 없지. 그치. 그러면 첫 번째 거는 3만 원 떼어야 되는데 27만 원. 이거는 27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만 원만 띄니까 29만 원 들어가잖아. 그러네. 그럼 똑같은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어떤 게 더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어? 29만 원이네. 29만 원이지. 그래서 기존 보험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판단을 할 때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돼.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추가 납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이냐. 근데 설계사들이 보통은 수수료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수당을 기본 보험료에 대해서 받아. 그럼 처음에 30을 시작했으면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거야? 3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하면 3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10만 원에 추가 납입하세요라는 거는 10만 원에 대한 그 사람을 좀 이게 위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실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을 포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속은 30만 원짜리로 가입을 하고 싶지. 그렇지만 사실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30만 원 하면 추가 납입 얼마까지 늘 수 있는 거야? 60만 원. 그치, 6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지. 60만 원까지 넣으면 되는데 아. 실제로 한 달에 90만 원씩 넣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나중에 추가 납입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걸 처음 가입할 때 세팅을 보통 안 해줘.
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구나. 내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추가 납입을 나중에 활용한다라는 거 지극히 확률상 낮아. 아하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30만 원이 계획이 있고 물론 나중에 내 수입이 올라갈 거야. 올라갈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아지면 투자할 데 없겠어? 투자할 데 많거든. 주식도 하고 ETF도 하고 많으니까 그냥 내가 변액보험을 30만 원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선에서 추가 납입 꽉꽉 채워가지고 하는 게 변액보험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첫 이거지. 세팅부터 아예 그냥 음. 그렇게 가는 게 낫다. 그게 되게 중요하지. 그러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새로 들어갈 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보험들을 깰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거를 추가 납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려도 좀 해봐야 되는 거야.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자고 그랬고 두 번째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추가 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또 있는지 옛날 상품들은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한 2% 3%씩 받는 것들도 있어. 그러면은 사실은 수수료 줄이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수수료 또 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은 거지.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납입에 대한 내용인 거고 추가 납입 사업비도 콜센터에다 전화하면 확인해 볼 수 있어. 자,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콜센터한테 추가 납입 사업비가 몇 프로 떼나요? 이렇게 물어봐. 추가 납입 사업비가 얼마예요? 라고 하면은 추가 납입 사업비 1%입니다, 2%입니다. 옛날 상품 중에 추가 납입 받았던 것들이 요새는 보험사가 경쟁한다고 해서 추가 납입 사업비를 줄이거나 안 받는 경우들도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콜센터에 물어봐야 돼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다 수수료 얘기만 했거든. 마지막 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는데 변액보험은 액수가 변한다고 해서 변액이야. 수량이 변한다. 그러니까 투자하는 보험이거든. 투자하는 보험이면은 수수료가 중요해,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해. 투자 잘하는 게. 내 생각에도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해.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투자를 잘하려면 펀드가 다양해야 돼. 좀 펀드 개수가 많다는 게 뭔 말이야? 예를 들어서 내가 뷔페에 갔어. 반찬이 20가지가 있어. 먹을 수 있는 게. 20가지가 있는데 어느 뷔페 갔더니 사람들이 다 꺼내 먹고 3개 남아 있어.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그럼 어느 뷔페가 더 매력적인 뷔페야? 다양하게 있는 게 좋겠다. 당연히 좋지.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. 변액보험도 똑같은 거야. 변액보험을 처음에 만들 때 변액보험 안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펀드들이 있어. 그럼 나는 여기에 30%, 여기에 20%, 여기에 30% 이런 식으로 펀드를 나눠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골라가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지. 근데 어떤 펀드를 열어보면, 특히 옛날 것들 열어보면은 이 가지수가 3개, 어떤 건 하나,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하나가 탁월하게 계속 성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지부진해.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먹을 게 없어. 그럼 무슨 고민하겠어? 아, 더 맛있는 거 없나? 이게 최선인가? 이런 고민 하잖아. 그러니까 이왕이면 변액보험을 고를 때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얘기지. 변액보험 그 가짓수 안에서만 꼭 더 해야 돼? 그렇지. 아, 그래? 어. 딴 걸 바꿀 순 없어? 딴 걸 못 받고 이 안에 가지수가 정해져 있지. 아. 처음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할 때 A, B, C, D, E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라고 세팅돼서 이거를 고르라고 그러지. 그 펀드를 가입한 거야, 그러면? 그렇지. 아. 그 이 안에서 펀드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펀드들, 어떤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이 가지수를 새로운 게 나오면 늘려줘. 아. 가지수 늘려니까 나는 선택지가 늘어나지. 아. 예를 들어서 요새 뭐 ESG 이런 거 들어보지. ESG, 뭐 4차 산업, 뭐 배터리 이런 게 들어오면은 집어 넣는 변액보험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. 좋은 거네. 근데 이제 옛날 것들은 뭐 공격적으로 난 투자하고 싶은데 무조건 안정적인 거에 50% 투자해야 돼.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투자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상품으로 투자하는 게 좀 제약이 되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변액보험 볼 때 얼마나 투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미국도 투자하고 싶다. 한국도 하고 싶다. 일본도 하고 싶다. 유럽도 하고 싶다. 이렇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펀드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 옛날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된 펀드들 보면은 펀드가 한 서너 개. 그것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뭐 채권 중심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펀드가 있고 어떤 거는 뭐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펀드 자체가 작아. 그러면 내가 사업비나 뭐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야. 추가 납입도 하고 막 좋은데 정작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펀드가 너무 없어. 그러면은 별게 아닌 거지. 펀드 종류가 몇 개 없다? 종류가 몇 개 없어. 아, 옛날에는. 그리고 이제 어떤 변액보험은
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펀드가 몇 개 없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회사에 정책적으로 새로 나온 펀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개수가 늘어나는 펀드들이 있어. 근데 다른 어떤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거로 쭉 가는 펀드가 있어. 그럼 어떤 게 좋아? 딱 봤을 때. 예를 들어 나한테 선택지가 많으면 더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. 투자에 대한 방법이 10가지가 있는 거에서 내가 고를 수 있어. 그럼 나는 10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펀드가 딱 2개밖에 없어. 이 안에 무조건 골라야 돼. 그럼 나는 이건 내 투자 방법이 아닌데도 골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펀드 가짓수가 많은 게 좋지. 펀드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. 총 5개 펀드 중에 4개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하나만 뭐 미국에 투자하는 식이야.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거지. 그러니까 펀드가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변액보험을 오래 가져가면서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. 그 정리하면 사업비가 일단 낮은 게 좋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면 사업비가 없는 게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펀드의 개수가 좀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유연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게 좋겠다.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 영상이 좀 재밌고 도움이 됐다. 또 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그렇지. 여기까지.